이제는 막 10개, 30개는 사실 일반화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지금은 한 100개 되는 고객들도 주변에 심심찮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지면 주변에 이제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순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은 과연 어떻게 자산관리를 할 것인가? 한국 부자들의 진정한 속살을 캐내자. 네,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의 포트폴리오 밸런스 조정을 하고 계시는 김대수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위 말해서 고액자산가들 자산관리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에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고객들 네. 대상으로 어떤 상품을 좀 가입하는 게 좋을 건지 제안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오건영 단장님이 주로 이제 재테크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신규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시황이라든지 매크로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뒷단에 오건영 단장이 약간 어떤 찍새 역할을 많이 하며 전 뒷단에 딱새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찍새, 딱새. 부자들, 초고액 자산가들은 요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사실은 금융기관별로 좀 나눠져 있고요. 10억 이상, 그다음에 100억 이상, 또 그 이상이 이제 초고자산 고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단계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계속 부자들도 계속 빌드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초반부터 만나셔서 계속 자산을 갖다가 불려나가시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5억만 돼도 맞아요. 꽤나 뭐 고액 자산가로 취급을 받으면서 프리미어 대접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뭐 10억, 20억 이러더니 얼마 전에 30억이었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0억이에요. 예. 요즘 뭐 압구정이나 반포에 아파트 한 채만 딱 팔아도 사실 100개가 그냥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막 10개, 30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지금은 한 100개 되는 고객들도 주변에 심심찮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고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고 뭐 어떤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 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판매해서 뭐 말하자면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갖다 받으신 그런 지분 매각 자금을 가진 고객님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지면 주변에 이제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각종 이제 금융사라든지 이제 은행증권 이런 쪽을 갖다가 찾아보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고자산 고객을 관리하는 PB 센터 많이 오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우리 증시각도 TV 좀 보시나? 굉장히 또 유익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기회 되면 많이 좀 홍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그 소위 말해서 M&A나 이런 것으로 해서 초고액 자산가 되신 분도 있지만 집 한 두세 채 팔면은 자산가 되시는 분도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키워드는 이제 지분 매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요즘 부자분들은 유입이 한 5개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분 매각이고요. 사실은 뭐 자녀분들한테 회장님이 사실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사실은 이제는 사업하기 좀 힘들다. 지금까지는 내가 곳간 열쇠를 꽉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통장을 이제 회장님한테 받았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대표님도 계세요. 그게 이제 가업승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가업승계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재무적인 권한을 갖다가 내가 이제 받게 됐다. 그래서 가업승계 그리고 내가 이제 회사를 잘 만들었는데 이게 상장을 한 그러면 사실 내 가진 지분이 사실 뻥튀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을 갖다가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하는 IPO 고객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오시고요. 기업 관련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서 부동산 하나 팔아서 사실은 이제 이 자금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좀 관리하겠다 하시는 부동산 매각 고객 뭐 건물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상속
그리고 사전 증여 통해서 들어오시는 이렇게 5가지 고객분들을 갖다가 저는 좀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 하시던 분들은 계속 집만 하시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으로 변경하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다양한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지 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서 약간 트렌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은 부동산에 묶이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약간 이 자금을 갖다가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쓰고자 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쓰겠다. 네네네. 이렇게 약간 마인드가 좀 바뀌신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은 뭐 메인 상급지에 있으신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고 네. 그리고 약간 뭐 교회 그 외 뭐 전원주택일 수도 있지만 약간 네네. 옮기면서 그 여유 자금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대신 요청하시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좀 지속적으로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니즈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주로 이제 하셨던 분들은 부동산을 하는 동안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현금 거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맞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뭐 부동산 하나 말고는 라면만 먹어야 돼. 막 예, 이런 표현도 쓰시는 네. 분도 보셨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예전처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부동산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은 자산군별로도 약간 비중을 좀 조정하는 형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보시면서 이분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우리가 배울 점?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사실은 이제 만나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랑 첫 대면을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이제 자금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남들은 도대체 뭐 합니까? 예,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남들이 뭐 하는지. 예, 이거 정말 10분이면 10 다 물어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고자산 부자분들 많이 만나 뵙다고 내가 들었는데 남들 뭐 하는지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배우려는 자세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자산 관리를 좀 시작해야 될 건지 배우려는 자세로 약간 이렇게 셋업이 바뀐 것 같이 느끼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금융기관이 나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내가 소위 말하면 금융 쇼핑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도 가시고 은행도 가시고 은행도 사실은 A은행, B은행 이렇게 다니시면서 과연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거 저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업이라든지 약간은 이제 자금이 형성되셨으면 넘어오셨으면 약간은 이렇게 나는 어떤 걸 시작해야 되는 건지 배움의 자세가 일단은 확실히 느껴지신 거고요. 또 사업하시다 보니까 어떤 진정성 있게 모든 업무를 대하는 거 있어가지고 좀 더 굉장히 그래도 진정성 있게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 본인의 이제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눈빛이 또랑또랑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고 굉장히 또 부자분들한테도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패스파인더 계신 분하고 이제 고액자산을 만나시는 분들한테 듣는 어떤 부자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부자들이 되게 열려 있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척하는 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맞아요. 부자들이 마치 척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면 그런 척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요. 저도 초반에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까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막상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되게 험불하시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경청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많이 뵐 수 있도록 약간은 많이 오세요라고 많이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면 의외로 단순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전문이지만 다른 건 모르면 내가 이제 새로 배워야지 뭐 이런 새로운 사업 일으키는 것 같은 개념을 좀 갖고 있지 않으실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 또 트렌드가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자산 관리의 영역은 이제 프라이빗하게 좀 더 이제 내가 하는 거는 사실 남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PB라고 얘기한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약간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남편이 A 센터를 거래한다고 하면 배우자인 사모님은 나는 A 센터만 B 센터로 좀 거래하고 싶어요라고 할 정도로 약간은 맞춤식이고 개별적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은 한 번에 오세요. 패밀리 오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장님, 사모님,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쭉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같이 경청해 주시는 이런 패밀리 오피스 형태의 형태도 굉장히 요즘 좀 일반화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부동산, 세무, IB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다대다로 이렇게 상담하는 형태로 해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 사실 퀄리티가 보장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옆에 사람 뭐해? 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는 또 뭘 궁금해하실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앞단에 이제 매크로 시향 이런 것들, 현재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들은데 이제 오신 분들은 보다 좀 실질적으로 그럼 나 뭐 가입하면 좋겠어.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부장님 생각하시는 부자분들은 좀 어떤 상품 많이 가입하실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예, 그렇죠. 안전한 걸 하겠죠. 예. 안전한 걸 좋아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안 깨지는 거. 네. 대부분 이제 정기예금 베이스로 사실은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많은데 사실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상품이 단연 채권입니다. 네네. 네. 이게 채권을 갖다가 좀 많이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채권이 상품 종류가 많습니다. 네. 다양합니다. 뭐 국채, 회사채, 국공채 되게 다양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투세가 지금 어쨌든 폐지되니까 네. 절세 효과는 여전히 채권의 매력으로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절세 그리고 다양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채권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채권은 상품을 갖다 많이 하신 거고요. 그렇게 많이 하고. 사실 일반인 분들은 이제 채권을 직접 접할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사실 규모가 보통 이제 단위가 채권 딜러들은 이제 100억 단위로 이제 채권을 맞습니다. 딜링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갖고 와서 쪼개서 팔고 아니면 소매 장래 채권도 그걸 쪼개서 팔다 보니까 워낙 거래가 적고 맞습니다. 아무리 뭐 유명한 회사 채권이라도 하루에 5억 10억 잡기가 되게 힘든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금융기관이 장외 거래로 이렇게 그걸 주선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인 거죠. 네, 아무래도 예전엔 채권은 사실 기관 간의 그런 전유물로 많이 이렇게 인정됐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개인 채권 비즈니스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런 채권들을 갖다가 좀 잘라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100불 단위, 네, 국립채권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치가 이제 점점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근처에 있는 센터 이제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부부셨어요. 의사 부부셨는데 정기예금만 계속 꾸준하게 해오시다가 주변에 보니까 뭐 미국 채권, 미국 뭐 주식도 투자한다, 뭐 코인도 투자한다 등등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일단 채권 해보셨습니까? 라고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대기업 채권 하나 그냥 딱 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인트로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그 고액자산가 분들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차익 거래,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주식 차익처럼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뭐 7%, 8%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할인을 해서 판다던가 10,000원짜리를 조금 할인해서 판다던가 아니면 금리가 실제로는 뭐 한 2%밖에 안 되는데 1.8%밖에 안 되는데 할인 거래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 9,500원 거래돼서 종가에 10,000원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비과세니까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제 그런 자본 차익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도 만날 때마다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금융기관 종사자들끼리는 그런 할인의 개념이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제 처음 접해 보시는 부자분들은 그게 한 번 들어서는 긴가민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설명을 갖다가 뭔가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채를 좋아하시는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도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장기채 20년을 5%대 이렇게 입찰 겨우 했다고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장님 그냥 5%짜리 미국 20년 채권 하나 지고 계시죠. 지금 5%고 사실 미국이 뭐 망하게 하겠습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5%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부장님 말씀하셨던 할인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미국 20년짜리 5% 지금 발행하는 이런 채권을 사시는 것도 괜찮으시지만 요거 한 뭐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절 때 그때 발행했는데 20년채는 사실은 쿠폰이 사실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저한테 돈 안 주셔도 되니까 그거 사두시면 사실은 나중에
그게 사실은 가치가 올라가면 사실은 회장님한테 도움이 되십니다. 실제 100불짜리 장기채는 사실 한 60불만 더 주시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불만큼은 일단은 세이브가 되시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제가 안내드리면 굉장히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해서 좋아하십니다. 네, 달러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시죠. 우리 일반인들은 여행 갈 때 달러가 필요한 거지 달러가 왜 필요해 하지만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통화별로 자산을 조금 분배하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구성을 하는데 사실 뭐 채권만 가지고 채권만 다 얘기하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자산 군별, 국가별, 통화별 분산하는 거를 갖다가 차츰차츰 빌드업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사실 부자분들은 사실 달러를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꼭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또 달러 기준금리 자체는 한국보다 높잖아요. 가지고 계신 달러 가지고 미국에 정기예금만 하셔더라도 사실은 지금 저희 한국보다는 높은 금리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꼭 그걸 갖다가 뭐 한전하면 한차손 생기는 거 아니야? 달러로 가지고 계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해보신 거라서 안 해본 것들이라서 회사채라든가 뭐 달러 채권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채권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성향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요. 사실 좀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회사채 그리고 이제 뭐 달러 푸시 뭐 채권 이런 것들도 사실 수용 가능하시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말씀하신 이제 국채 베이스로 설명드리고 국채가 주는 뭐 어떤 저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할인 차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연배 있으신 분들께서도 좀 오픈 마인드.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신 거고요. 그게 또 트렌드다라고 하시면 그래? 나 그렇단 말이지 하면서 긴가민가 하시다가 그럼 나도 일정 부분 놓겠어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한 채권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갈까요? 저희는 지금은 사실 이제 막 분기별로 약간 조정은 하는데 기본은 사실 33%, 뭐 33%에서 위험 자산 중에서 이제 주식형, 그다음 채권형, 그다음 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설계를 하는데요. 지금은 약간은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줄이고 안전 자산 비중을 좀 늘려서 안전 채권 자산은 한 60% 정도까지도 사실은 좀 지금은 좀 가져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장님 알고 계시지만 채권 사기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대별로 또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보유 비중 그런 건 어떻게? 사실 어느 적정 비중이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자금의 뭐 목적 그리고 투자 기간, 성향, 뭐 다양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또 연령대별로도 사실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핏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사실은 좀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뭐 연령별로 해서 뭐 저희 소위 말하는 뭐 100배기 나이만큼은 그래도 투자자산 가져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일정 비중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배가 있을수록 저는 사실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려서 불확실성을 좀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나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갖다가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거에 약간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